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226강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부정사의 문을 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부정사 두 번째 시간일 거고요. 지난 시간의 핵심은 뭐였냐면 부정사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데 플러스 동사 구조. 요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사가 동사 출신인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지? 부정사가 동사 출신인데 그럼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자, 무겁지 않은 주제니까 오늘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고민의 시작은 이제 이런 거예요. 부정사가 동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동사 출신이니까 발생된 시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부정사에 분명히 시제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시제를 표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왜? 형태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쓰려면 뭐 ed도 붙여야 되고 미래를 쓰려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해야 되는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다양하게 발생된 시점을 스스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럼 직접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직접의 반대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직접은 못하니까 이 녀석은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장에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동사밖에 없죠. 따라서 자, 부정사의 시제는 어떻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여기다 딱 하나 갖다 놓고 얘 시제가 뭐예요?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 부정이라고 하는, 부정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시제도 뭐죠?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장의 동사 보고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다라고 했나요? 부정사는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 동사보다도 좀 미래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영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언어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동사와 그냥 같은 시점도 표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형식 동사를 공부하실 때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제가 한 차례 그 당시에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예문을 통해서. 자, my father promised. 자, 여기가 이제 현재 시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시점은 언제예요? 동사는 스스로 시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Buy a tablet next week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를 기준으로 next week는 여기잖아요. 다음 주에 태블릿 사주겠다라고 과거에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to buy, to 부정사는 어떻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거는 당연히 동사보다도 미래 시점을 표시한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promise와 같은 동사의 이하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지금 약속한다의 개념이니까 자, to 부정사의 시점은 동사보다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가끔 학생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to buy는요, to 부정사예요? 단순형 부정사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뭐가 문제죠?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남자예요? 선생님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성별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는 남성이고요.
기준점이 직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강의자고 선생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형태를 기준으로 부를 때는 원형 부정사도 있지만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다라고 해서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대신에 시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라고 부른다? 단순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to 부정사냐? 이것이 to by가 to 부정사냐? 아니면 단순형 부정사냐의 논쟁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문으로 가겠습니다. I like. 나 좋아해. 언제요? 지금 좋아한대요. 뭐를요? 자, to watch baseball games가 되겠어요. 그 야구 경기 보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구 경기 보는 거를 뭐 난 평상시에 좋아해. 이런 느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to watch는 어때요? 굳이 미래가 아니고요. 요거는 지금 똑같은 목적어인데 같은 시점이다. 요거는 한 시점 더 미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형의 부정사는 뭐라고요? 동사와 같거나 동사보다 미래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께 제가 명사 용법만 보여드렸고요. 부정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 용법도 있잖아요. 자,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뭔가를 원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뭔가를 마시는데 마시는 시점은 언제예요? want 하는 시점은 지금이라고요. 현재. 난 지금 원해. 뭐를요? 마실 뭔가를 원해. 그럼 지금 마시고 있어요? 아니요. 과거에 마셨어요? 아니요. 앞으로 내가 마실 뭔가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돼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자, 어떻다? 그렇죠. 앞으로 뭐뭐 할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형을 쓰면 미래구나. 자, 또 다른 증명입니다.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 사람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왜 열심히 일하죠? 문장 꼬랑지에 있는 데다가 자, 이 아이는 문맥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그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죠? 현재죠.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예요? 미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를 이제 앞으로 단순형으로 문장 안에서 본다. 우리가 이제 시제까지 막 따져가면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지만 굳이 지금은 시제를 따져보는 시점이니까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요. 같은 시점이거나 자연스럽게 동사보다도 미래 시점을 표시하는 친구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제 숙제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 동사보다도 더 과거 시점에 발생되었다, 부정사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빌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have pp를 빌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안 쓰고 have pp를 써요. 자, 그러면 이 have pp는 완료의 형태를 빌려온 거죠. 그래서 이름부터 먼저 정해보면 이것을 우리는 완료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완료 시제의 느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to have pp로 딱 써놓으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얘는 지금 동사보다도 하나 더 과거야 라고 하는 느낌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 더 과거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같거나 미래는 그냥 단순형을 쓰니까 하나 더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to have pp를 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예문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생각되어집니다. 뭐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바로 주어가 이거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자, 수동태 이하의 투부정사가 왔을 때 주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면 이것은 우리가 오형식의 수동태로 보고 보호라고 본다고 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to arrive가 아니라 to have arriv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생각되어지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about 2000 years ag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0년쯤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 도착을 과거에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납득이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도착한 시점은 2000년 전이니까 과거고 생각되어지는 시점은 현재니까 이 부정사를 우리는 뭘로 써야 된다? 완료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여기에 이 시제가 과거가 된다면 이 to have pp는 어때요? 과거보다도 더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의 의미로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완료의 형태는 빌려다가 쓰고 있지만 현재 완료 시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완료형의 부정사는 완료 시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to have pp를 지금 저랑 5대5로 배웠어요. 뭐를? 단순형 부정사와 완료형의 부정사를 우리가 5대5의 비율로 지금 수업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문 안에서 문장 속에서 부정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to have pp를 몇 번이나 만날 것 같아요. 그죠? 자, 1년 내내 보시면 한 2-3개 정도밖에는 못 보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미래나 현재를 동사와 같은 시점을 나타낼 때는 단순 부정사를 쓰고 동사보다 과거 시점을 나타낼 때는 완료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5대5로 배웠지만 자, 실생활 안에서의 사용의 횟수, 빈도수는 이건 거의 없어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배웠는데 안 보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 얘기는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어로 갈게요. 주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논리겠죠.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군가 행위는 했을 텐데 절이 아니잖아요. 절은 접속사와 주어 동사인데 이건 절이 아니니까 직접 주어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직접 못하면 간접으로 한다. 같은 논리고요. 자, 원칙은 뭡니까? 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문장 안에 어딘가에 있으면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I was glad. 나 기뻤어요. 그러면 기쁜 주체는 누구예요? 나. 그 다음에 그녀를 시드니에서 만나서 기뻤는데 그녀를 시드니에서 만난 것도 누구예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런 걸 따져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생각해 보면서 해석하진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어를 따져보는 시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고 내가 기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어 표시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만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죠? 자, 이제 문장의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폴리스가 경찰이 조언했어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여러분들, 요 집에 머무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게 원래 주어 동사고 앞에 대절이 있는 거를 우리가 목적어, 목적보호로 나눠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투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형식일 때는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미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자, 써놨어요. 부정사의 이제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이 people은 문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예요? 죄는 목적어죠. 하지만 부정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두 되죠? 의미상의 주어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논리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형식 안에서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어디다 표시하나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니까.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죠. 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자, not to fall asleep. 자, fall은 여기서 이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자, 투부정사의 주어가 문장 안에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자신이 주어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이때는 for 플러스 명사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 안에 없는 경우는 따로 표시하는데 주로 가주어, 진주어에서 표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it for two, it for two, it for two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it for tw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it for two에서 많이 쓰는 건 맞지만 it for two에서만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일반 문장에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표시합니다. 앞에다가. 뭘로? for 플러스 명사로. 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준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래를 불러주죠? 자, sing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근데 누가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게 아니라 고객인 당신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다르고 문장 안에 없을 때는 다시 한번 for 플러스 명사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마무리하고요.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논리가. 앞으로 없는 경우에는 it for to에서 여러분들 일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뭐가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라고 해서 자, people 같은 일반인이 주어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쓰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참고하시고 요 보호 자리에 it과 to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 보호 자리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친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주의 깊고, 경솔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똑똑하고, 똑똑해요. 이런 경우에는 of를 쓴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문 아예 외워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It's kind of you. 당신이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참 친절한 일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 때는 for 플러스 명사로 주로 표시하는데 of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퀴즈 가겠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뭘로 표시해요? 주어진 선택 중에 for와 of잖아요. 정답은 A번이고요. 두 번째, 부정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예요. to have pp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of 플러스 명사로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야 되는 형용사 보호가 아닌 것은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선택지 중에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건 누구? 바로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자, 부정사에 대한 부분들 깔끔한 복습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